여러분, 혹시 식물이 조금만 시들해져도 습관적으로 비싼 화학 영양제를 들이붓고 계시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플라스틱 병들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굳어진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수만 원, 아니 수십만 원을 쓰며 맹신했던 유명한 식물 생장 촉진제들이 사실은 우리 집 주방과 집 앞 공원에서 단돈 영원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맞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예쁜 플라스틱 병과 마케팅 비용에 돈을 지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비싼 화학약품 10개를 단숨에 대체해버릴 완벽한 무료 천연 제제 만드는 법을 공개합니다. 죽어가던 몬스테라가 새잎을 뿜어내고 꽃이 피지 않던 난초가 미친 듯이 꽃망울을 터뜨리게 만드는 기적 같은 비밀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지갑은 두툼해지고 식물은 야생의 생명력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과연 이 마법 같은 무료 재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가 왜 화학 비료에 그토록 집착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모두가 쌀뜨물이나 달걀 껍데기 같은 자연의 부산물로 식물을 키웠습니다. 식물들은 느리지만 아주 건강하게 자라났죠. 하지만 현대 원예 산업이 발달하면서 거대한 마케팅이 시작되었습니다. 화학 공장에서 인공적으로 합성해낸 호르몬과 화학 비료들이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광고에서는 이 화학약품 한 방울이면 식물이 마법처럼 자라난다고 유혹했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빠르고 즉각적인 효과는 너무나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의 방식을 잊어버리고 쉽고 간편한 화학 제품에 길들여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섭리를 거스른 대가는 생각보다 가혹했습니다. 화학 성분은 토양을 병들게 했고 식물의 면역력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이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잃어버린 식물의 야생성을 되찾아줄 오래된 자연의 지혜를 다시 꺼내어 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베란다나 거실 한 구석을 살펴보세요. 아마 식물 옆에 놓인 알록달록한 플라스틱 병들이 눈에 띌 것입니다. 비싼 돈을 주고 구입한 식물 영양제나 생장 촉진제들 말이죠. 우리는 식물의 잎이 조금만 시들거나 노랗게 변해도 덜컥 겁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마트나 화원으로 달려가 가장 비싸고 유명한 화학 제품을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텔레비전 광고나 인터넷 추천글을 보며 이 약 한 방울이면 죽어가던 식물도 벌떡 일어날 것이라고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불편하고도 놀라운 진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식물에게 뿌려주는 그 비싼 액체들의 진짜 정체를 아시나요? 화려한 포장지와 어려운 화학 용어로 가득 찬 성분표 뒤에는 엄청난 마케팅의 상술이 숨어 있습니다. 사실 그 병 안에 들어있는 핵심 성분들은 우리가 자연에서 완전 무료로 아주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유명한 회사들은 이런 자연의 성분을 흉내내어 화학적으로 합성하고 물을 잔뜩 섞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마진을 붙여 여러분에게 팔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억울하지 않으신가요? 이제 화려한 마케팅에 속아 헛돈을 쓰는 일은 영원히 끝내야 합니다. 화학 비료의 맹신이 불러오는 더 큰 비극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식물 초보자들은 영양제를 많이 줄수록 식물이 쑥쑥 자랄 것이라는 치명적인 착각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이 건강해지겠다고 매일 비타민 알약을 100개씩 삼키는 것과 같습니다. 화학 영양제는 흙 속의 끔찍한 염분을 축적시킵니다. 물이 증발하고 나면 화분 흙 표면에 하얗게 소금기가 끼는 현상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화학 성분이 남긴 흉터입니다. 이 하얀 염분 덩어리들은 식물의 섬세한 잔뿌리를 불태워버립니다. 겉으로는 영양을 주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식물의 목을 조르고 있는 셈이죠. 게다가 화학 성분은 흙 속에 살고 있는 수많은 유익한 미생물들을 무참히 학살합니다. 미생물이 죽어버린 흙은 숨을 쉬지 못하고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결국 식물은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비싼 영양제라는 링거를 꽂아주지 않으면 단 며칠도 버티지 못하는 나약한 온실 속 화초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식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돈을 썼지만
결과적으로는 식물을 서서히 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끔찍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버드나무입니다. 공원이나 강가에 흔하게 늘어져 있는 그 버드나무 말입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버드나무 가지를 보면서 식물 영양제를 떠올리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버드나무야말로 식물계의 아스피린이자 최고의 천연 생장 촉진제입니다. 버드나무 껍질과 가지에는 살리실산이라는 천연 물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살리실산은 식물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분비하는 강력한 치유 호르몬입니다. 시중에서 몇만 원씩 하는 고급 뿌리 밝은제나 스트레스 완화제의 주성분이 바로 이 살리실산을 화학적으로 모방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비싼 돈을 주고 가짜를 사서 쓰고 있을까요? 진짜가 이렇게 동네 공원에 널려 있는데 말입니다. 버드나무 가지 우린물은 죽어가던 식물의 세포를 깨우고 잔뿌리를 폭발적으로 자라게 만듭니다. 게다가 완전한 천연 성분이기 때문에 식물에게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흙을 망가뜨리는 일도 절대 없습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준 완벽하고도 공짜인 처방전인 셈입니다. 버드나무 가지가 얼마나 대단한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물꽂이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식물의 줄기를 잘라 물에 담가두고 뿌리가 내리기를 기다리는 방법 말입니다. 어떤 식물들은 물에 꽂아두면 뿌리를 내리기 전에 줄기가 먼저 썩어버리곤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비싼 밝은 촉진제를 물에 타주기도 하죠. 하지만 버드나무 장가지를 몇 개 잘라서 식물과 함께 물병에 꽂아보세요. 결과는 정말 마법 같습니다. 평소라면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을 식물에서 단 일주일 만에 하얗고 통통한 뿌리가 미친 듯이 뿜어져 나옵니다. 버드나무에서 우러나온 천연 살리실산 성분이 물속의 나쁜 세균을 억제하고 식물의 밝은 세포를 강력하게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식물에게 최상급 산후조리원을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화학 밝은제는 자칫 농도를 잘못 맞추면 줄기를 아예 태워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버드나무 천연수는 식물이 딱 필요한 만큼만 부드럽게 작용합니다. 아무리 농도가 진해도 식물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이 천연제제의 가장 위대한 장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법의 버드나무 가지를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산책을 겸해서 가까운 공원이나 천변으로 나가보세요. 주의할 점은 살아있는 커다란 나뭇가지를 함부로 꺾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무를 아프게 하면서 내 식물을 살리려는 것은 자연의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봄철에 가지치기를 하고 바닥에 버려진 장가지들을 줍는 것입니다. 또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꺾여 떨어진 얇은 가지들을 주워오면 됩니다. 굵은 기둥보다는 볼펜심처럼 얇고 어린 잔가지에 생장 호르몬이 훨씬 더 풍부하게 응축되어 있습니다. 이파리가 붙어 있어도 상관없고 약간 말라 있어도 괜찮습니다. 한 움큼 정도만 주워와도 우리 집 베란다 식물들을 1년 내내 먹여 살릴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천연 영양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산책의 즐거움과 함께 최고의 식물 보약을 얻을 수 있다니. 이보다 더 완벽하고 아름다운 홈가드닝 비법이 또 있을까요? 이제 여러분의 눈에는 길가의 버드나무가 평범한 나무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버드나무가 뿌리 발근의 1등 공신이라면 식물의 잎을 윤기나게 하고 면역력을 끌어올려줄 두 번째 마법의 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알로에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화상 입은 피부를 진정시킬 때 알로에를 떠올리실 겁니다.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알로에의 기적 같은 효능은 식물에게도 똑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알로에의 끈적끈적한 젤리 속에는 아미노산과 비타민, 그리고 수많은 천연 효소들이 꽉꽉 들어차 있습니다. 식물에게 이 알로에즙을 먹이는 것은 사람이 최고급 홍삼 진액을 마시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냅니다. 특히 알로에에 들어있는 천연 숙신산 성분은 식물의 신진대사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려줍니다. 시중에서 파는 비싼 앰플 형태의 식물 영양제들이 바로 이 효과를 흉내낸 것입니다. 하지만 화학적으로 합성한 비타민은 알로에가 가진 천연 생명력을 결코 따라갈 수 없습니다. 집에 화분으로 키우는 알로에가 있다면 맨 아래쪽 잎을 하나 툭 잘라서 사용해보세요.
단 하나의 잎사귀만으로도 백화점에서 파는 최고급 식물 영양제 수십 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알로에가 식물에게 주는 스트레스 해소 효과는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식물도 사람처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분갈이를 당할 때 흙이 갑자기 바뀔 때, 한여름에 뙤약볕을 맞거나 한겨울에 찬바람을 맞을 때 식물은 극도의 공포와 스트레스를 경험합니다. 이때 식물의 잎은 축 처지고 성장을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식물 집사들은 이 모습을 보고 죽어가는 줄 알고 물을 듬뿍 주거나 화학비료를 꽂아줍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로 소화불량에 걸린 식물에게 화학비료는 맹독이나 다름없습니다. 억지로 음식을 입에 쑤셔 넣는 꼴이죠. 이때 알로에, 우린 물을 아주 연하게 타서 잎과 뿌리에 뿌려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알로에의 천연 진정 성분이 식물에 닫혀있던 기공을 부드럽게 열어주고 불안정한 세포들을 껴안아줍니다. 분갈이 후 몸살을 심하게 앓던 식물도 알로에 물을 한 번 마시고 나면 이틀 만에 언제 그랬냐는 듯 빳빳하게 고개를 듭니다. 이것은 제가 수년간 수백 개의 식물을 키우며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한 부작용 제로의 완벽한 치유법입니다. 이제 천연 비료에 대해 사람들이 흔히 가지는 오해와 편견을 하나 깨부수고 넘어가겠습니다. 천연 비료라고 하면 악취가 진동하고 날파리가 꼬일 것이라고 지레 겁을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썩혀서 만드는 냄새내 나는 비료를 떠올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만들 버드나무와 알로에 제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두 가지 재료는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서 맑게 우러나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숲속에 상쾌한 향기가 나거나 거의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실내 거실이나 침실에서 키우는 식물에게 듬뿍 뿌려주어도 불쾌한 냄새가 전혀 남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또 다른 오해는 천연제제는 효과가 너무 느리다는 착각입니다. 물론 화학비료처럼 이틀 만에 잎이 쑥 커지는 기괴한 반응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물의 세포 하나하나를 단단하게 채우며 자라나게 하기 때문에 한 달 뒤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천연제제를 먹고 자란 식물이 훨씬 더 튼튼하고 잎의 색깔도 짙습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원칙은 식물 키우기에도 정확히 적용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단돈 0원으로 만드는 기적의 천연 생장 촉진제 제조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버드나무 잔가지 손질입니다. 주워온 버드나무 잔가지들을 물에 가볍게 한번 씻어 먼지를 털어냅니다. 그리고 가위를 사용해서 아주 짧게 대략 2cm에서 3cm 길이로 싹둑싹둑 잘라줍니다. 가지를 잘게 자를수록 껍질의 단면적이 넓어져서 유효 성분인 살리실산이 물속으로 훨씬 더 빠르고 진하게 우러나옵니다. 만약 가지가 조금 굵다면 망치나 돌멩이로 가볍게 콩콩 찧어서 껍질을 으깨주는 것도 아주 훌륭한 팁입니다. 이렇게 잘게 자른 버드나무 가지 한 움큼을 깨끗한 내열 유리병이나 플라스틱 통에 담아주세요. 이때 병의 크기는 2리터 생수병 정도가 적당합니다. 가지의 양은 병의 4분의 1 정도를 채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해진 그램 수를 지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연의 재료는 조금 덜 들어가거나 더 들어간다고 해서 식물을 죽이지 않으니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요리하듯이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뜨거운 물로 성분을 추출하는 과정입니다. 찬물에 가지를 담가 두어도 성분이 우러나오긴 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우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뜨거운 물을 사용할 것입니다. 커피포트에 물을 펄펄 끓인 다음 버드나무 가지가 담긴 병에 조심스럽게 부어주세요. 병에 뜨거운 물이 닿자마자 은은하고 향긋한 나무 냄새가 피어오를 것입니다. 물의 양은 가지가 푹 잠기고도 남을 만큼 병을 가득 채워주시면 됩니다. 뚜껑을 살짝 닫은 채로 상온에서 딱 하루만 놔두세요. 24시간이 지나고 나면 맹물이었던 액체가 연한 보리차 색깔이나 맑은 노란색으로 변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중에서 수만 원에 팔리는 뿌리 밝은제와 완벽하게 똑같은 효능을 내는 100% 천연 버드나무 추출액입니다.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로 간단하지 않나요? 이 노란빛의 마법 물약이 바로 죽어가던 여러분의 식물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줄 핵심 베이스가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알로에에 영양을 더해주는 과정입니다. 버드나무 물이 뿌리를 치료하는 약이라면 알로에는 잎을 윤기나게 하는 최고의 영양제 역할을 합니다. 손가락 길이만한 알로에 잎을 하나 준비해 주세요. 칼로 잎의 가장자리 가시를 잘라내고 껍질을 벗겨 투명한 젤리 부분만 발라냅니다. 이 젤리 부분을 믹서기에 넣고 종이컵 한 컵 분량의 생수를 부어 곱게 갈아줍니다. 믹서기가 없다면 칼로 아주 잘게 다져서 물에 섞어 주어도 무방합니다. 하얗게 거품이 일어난 알로에 즙을 아까 만들어둔 노란 버드나무 추출액에 남김없이 붓고 잘 섞어주세요. 이렇게 버드나무의 강력한 밝은 호르몬과 알로에의 풍부한 아미노산이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이제 이 용액은 그 어떤 비싼 화학 생장 촉진제 앞에서도 절대 꿀리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강력한 천연 복합 영양제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화학 성분 제로, 가격은 0원. 하지만 그 효과는 수십만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기적의 물약이 드디어 완성된 것입니다. 이제 이 기적의 천연 제제를 식물에게 안전하게 먹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천연 성분이라도 원액 그대로 들이부으면 식물이 소화불량에 걸릴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황금 비율은 일반 수돗물 100대 천연제제 1의 비율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2리터짜리 생수병에 물을 가득 채우고 우리가 만든 천연 용액을 소주잔으로 딱 한 잔만 섞어주면 완벽합니다. 평소에 흙이 말라 물을 줄 때 맹물 대신 이 희석액을 흠뻑 주시면 됩니다. 흙 속으로 스며든 버드나무와 알로에 성분은 흙 속의 유익한 미생물들에게 맛있는 먹이가 됩니다. 미생물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흙은 지렁이가 지나간 것처럼 포슬포슬해지고 생명력을 되찾습니다. 건강해진 흙은 식물의 뿌리를 단단하게 붙잡아주고 천연 영양분을 끊임없이 공급합니다. 화학 비료를 썼을 때처럼 흙 표면에 하얀 소금기가 생기는 끔찍한 부작용은 이제 영원히 작별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상태가 심각한 식물을 살려내는 집중 치료실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물을 말렸거나 과습으로 뿌리가 썩어서 잎이 모두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은 식물이 있다면 이 방법을 꼭 써보세요. 식물을 화분에서 조심스럽게 뽑아내어 썩은 뿌리들을 가위로 모두 잘라냅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과 천연제제를 50대 1에 조금 진한 비율로 섞어줍니다. 상처 입은 식물의 뿌리 부분을 이 용액에 반나절 정도 푹 담가두세요. 식물 입장에서는 응급실에 실려와서 최고급 천연 민거를 맡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버드나무의 살리실산이 상처난 뿌리의 염증을 치료하고 부패를 막아줍니다. 동시에 알로에의 진정 성분이 식물의 쇼크를 완화해줍니다. 반나절 후 이 식물을 새로운 깨끗한 흙에 심어보세요.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죽은 줄만 알았던 앙상한 가지에서 연두색의 새싹이 기적처럼 돋아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화학약품으로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자연의 부활입니다. 뿌리에 물을 주는 것 외에 잎에 직접 뿌려주는 연면시비 방법도 아주 훌륭합니다. 식물은 뿌리뿐만 아니라 잎의 뒷면에 있는 수많은 기공을 통해서도 수분과 영양을 맹렬하게 흡수합니다. 분무기에 물을 채우고 우리가 만든 천연제제를 몇 방울 톡톡 떨어뜨려 섞어주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식물의 잎 앞뒷면에 골고루 안개처럼 분사해줍니다. 특히 실내가 건조해지는 겨울철이나 환기가 어려운 장마철에 이 방법은 빛을 발합니다. 알로에의 코팅 성분이 잎 표면에 얇은 수분막을 형성해서 잎이 마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 분무기를 뿌리고 며칠 뒤에 식물의 잎을 만져보세요. 이파리가 두꺼운 가죽처럼 빳빳해지고 겉면에서는 파리를 미끄러뜨릴 듯한 반짝반짝한 광택이 날 것입니다. 거실에 둔 몬스테라의 거대한 잎이 광택제로 닦은 것처럼 빛나는 광경을 상상해보세요. 비싼 잎 광택제나 영양 스프레이를 따로 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분무기 하나면 우리 집이 순식간에 열대우림처럼 변할 것입니다. 이 천연제제는 씨앗을 파종할 때도 상상 이상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식물 집사들이 가장 좌절하는 순간이 바로 비싼 돈을 주고 산 씨앗이 싹을 틔우지 못하고 흙 속에서 썩어버릴 때입니다.
보통 씨앗의 발화율은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절반을 넘기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파종하기 전날 씨앗들을 연하게 희석한 버드나무 알로에 물에 딱 하루만 담가두어 보세요. 씨앗의 딱딱한 껍질 속으로 천연 호르몬이 스며들면서 잠자고 있던 생명 스위치를 억지로가 아닌 자연스럽게 켜줍니다. 다음날 이 씨앗들을 흙에 심으면 거짓말처럼 발화율이 90% 이상으로 껑충 뛰어오릅니다. 새싹이 흙을 뚫고 나오는 속도도 맹물에 적신 것보다 2배는 빠릅니다. 게다가 싹이 트고 난 후에 떡잎 역시 크고 튼튼해서 병충해를 이겨내는 힘이 다릅니다. 봄을 맞아 베란다 텃밭에 상추나 토마토 씨앗을 심을 계획이시라면 이 비법을 무조건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씨앗 하나도 허투루 버리지 않는 최고의 농사가 될 것입니다. 이 방법은 특히나 뿌리가 아주 예민하고 까다롭기로 소문난 난초류에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호접란이나 동양란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난초의 뿌리는 스펀지 같아서 조금만 독한 비료를 주어도 뿌리가 시커멓게 타버리며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난초 초보자들은 비료 주기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이 천연제제는 화상 위험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물을 줄 때 희석해서 바크나 수태에 적셔주면 난초의 굵은 뿌리들이 마치 목마른 스펀지처럼 천연 영양분을 쏙쏙 빨아들입니다. 난초는 스트레스에 아주 취약해서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 꽃대를 올리지 않고 얼음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 천연 용액은 난초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생장 리듬을 정상으로 돌려놓습니다. 1년 내내 잎만 무성하고 꽃이 피지 않아 애를 태우던 서양란이 어느 날 갑자기 튼실한 꽃대를 쑥 밀어올리는 감동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난초 농장 부럽지 않은 화려한 꽃밭을 집안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 키우는 대형 관엽식물들에게도 이 비법은 완벽하게 적용됩니다. 벵갈 고무나무나 알로카시아 같이 크고 멋진 잎을 감상하는 식물들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영양이 부족하면 아랫잎부터 누렇게 하엽이 지며 떨어져 버리죠. 이런 식물들에게 화학 비료를 남용하면 잎끝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부작용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대신 한 달에 2번꼴로 물을 줄 때 이 천연 제제를 희석해서 주어보세요. 무거운 화분을 굳이 엎어서 분갈이를 해주지 않아도 흙 속의 영양 상태가 최상으로 유지됩니다. 천연 성분이 흙의 통기성을 좋게 만들고 식물의 모세혈관 같은 잔뿌리 발달을 폭발적으로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잔뿌리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밥을 먹는 입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영양을 듬뿍 흡수한 관엽식물은 천장까지 닿을 듯 웅장하게 성장하며 사람 얼굴만한 거대한 새잎을 쉴 새 없이 뽑아낼 것입니다. 거실 공간 전체가 싱그러운 에너지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계절에 따라 이 천연 제제를 사용하는 요령도 조금씩 다릅니다. 식물들이 겨울잠에서 깨어나 폭풍 성장을 시작하는 맑고 따뜻한 봄과 여름에는 희석액을 자주 듬뿍 주셔도 좋습니다. 이때는 식물의 밥통이 커져서 영양분을 무서운 속도로 빨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날씨가 추워지고 식물도 성장을 멈추는 늦가을과 겨울철에는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겨울에는 식물도 소화력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천연 제제라도 억지로 먹이면 오히려 탈이 납니다. 겨울철에는 평소보다 물에 2배 더 연하게 희석해서 아주 가끔씩만, 마치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게 하듯 조금씩만 급여해 주세요. 계절의 변화에 맞춰 식물의 컨디션을 살피고 그에 맞게 농도를 조절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수와 고수를 가르는 진짜 식물 집사의 실력입니다. 무작정 비싼 영양제를 꽂아두고 방치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교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성껏 만든 천연 제제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부제나 화학 첨가물이 단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은 순수 천연 상태이기 때문에 보관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상온에 그냥 방치하면 며칠 만에 곰팡이가 피거나 시큼하게 상해버릴 수 있습니다. 걸러낸 깨끗한 액체는 반드시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의 냉장실 안쪽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냉장 보관을 하면 최소 2달에서 3달까지는 신선하게 퀄리티를 유지하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용기에 날짜를 적은 견출지를 붙여두면 관리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만약 액체에서 퀴퀴한 걸레 냄새가 나거나 하얀 곰팡이 덩어리가 둥둥 떠다닌다면 미련 없이 버리셔야 합니다. 상한 물을 식물에게 주는 것은 식물에게 독약을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돈이 드는 재료가 아니니 상했다 싶으면 공원에 나가 가지를 주워와서 다시 신선하게 끓여내면 그만입니다. 이토록 쿨하고 마음 편한 영양제가 세상에 또 있을까요?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직접 식물을 치유하는 과정은 단순한 원해를 넘어선 힐링의 시간입니다. 알록달록한 화학 비료병들을 내다버리고 직접 끓인 투명한 천연 제제를 냉장고에 보관할 때의 그 뿌듯함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무엇보다 비싼 영양제를 살 때마다 느꼈던 금전적인 압박에서 완전히 해방된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일 것입니다. 절약한 돈으로는 예쁜 토분을 하나 더 사거나 새로운 식물 친구를 데려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버드나무와 알로에 용액은 단순히 돈을 아껴주는 수단이 아닙니다. 화학물질로 고통받던 흙을 살려내고 잃어버린 자연의 순한 고리를 우리 집 베란다에서 다시 이어붙이는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식물은 주인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싼 약을 사다 바치는 것보다 주인이 직접 가지를 줍고 끓여낸 정성스러운 손길에 식물은 더 정직하고 눈부신 성장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될 푸른 기적을 응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화려한 상술에 가려져 있던 비싼 화학 생장 촉진제들의 씁쓸한 진실을 파헤쳐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주변에서 완전히 무료로 구할 수 있는 버드나무 장가지와 알로에를 이용해 강력한 천연 복합 영양제를 만드는 방법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단순한 꿀팁이 아닙니다. 식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홈가드닝의 놀라운 혁명입니다. 버드나무의 천연 살리실산과 알로에의 치유 성분이 만나면 죽어가던 몬스테라의 뿌리가 살아나고 앙상했던 가지에서 경이로운 새싹이 폭발할 것입니다. 흙 속의 미생물은 춤을 추고 우리 집 베란다는 거대한 자연의 축소판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비싼 플라스틱 병에 화학액체에 의존하지 마세요. 진짜 기적은 언제나 우리 주변 가장 흔한 자연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식물 생활과 지갑에 큰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영상에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누구보다 빨리 식물 키우기의 고급 정보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식물이 시들해질 때 어떤 특별한 응급처치를 하시나요? 비싼 영양제를 써보고 후회했던 경험이나 나만의 천연 비료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경험 하나가 다른 식물 집사들에게는 엄청난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돈 안 들고 식물 살리는 기가 막힌 노하우로 찾아오겠습니다. 싱그러운 하루 보내세요.